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빨리 흐르는데요. 아주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도 멈추지 않아요. 2025년 6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제품 위주로 엄선했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함께 보시죠. 소니 오디오의 베스트셀러 단연 WH-1000X 시리즈입니다. 전반적인 제품 밸런스,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이 꽉 찬 육각형 파라미터를 지닌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요. 그리고 그 최신작 WH-1000X 마크6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소니 역사상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디자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접이식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있어 보이게 폴딩형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만큼 힌지 내구성은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함께 제공되는 휴대 케이스도 작아지면서 휴대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보드라운 제품 표면, 쫄깃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이어패드, 직접 모델부터 제품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착용감은 여전할 것 같네요. 제품 무게는 이전보다 4g 늘어난 254g. 두상이 별 모양이 아니라면 불편할 수 없는 제품이요. 참고로 방수 기능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30mm 네오디뮴 드라이버가 적용된 것은 이전과 동일해요. 최대 4Hz에서 40kHz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는 유선 연결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연결은 20Hz에서 20kHz예요. LDAC 활용 시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대응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음원 청취도 무리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오디오는 파고들면 돈만 더 깨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 크기가 30mm인 것은 동일한데 신형 드라이버입니다. 신형 진동판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 돔 부분을 고강성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대체했죠. 가뜩이나 30mm 드라이버로 고음 처리 능력이 탁월한 제품이었는데 여기에 해상력을 더 키우고 더 정교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소니의 욕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7배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지닌 QN3 프로세서를 탑재했죠. 마이크 수는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고요. 덕분에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통화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노이즈 캔슬링 켜고 30시간, 끄고 40시간으로 이전과 같아요. WH-1000X 마크6 결론적으로 휴대성, 음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또 한 번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끌어올렸죠. 제품 가격 499.99달러 500달러면 500달러지 499가 뭐야. 아무튼 하나로 약 70만원. 이전보다 더 비싸졌지만 돈 있으면 삽니다. 이제 액션캠 시장의 대세는 인스타 360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고프로가 판매량은 여전히 1위예요. 제품 가격 대비 흥미로운 기능들을 마구잡이로 넣고 있는 게 인스타 3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인공 인스타 360의 신제품 X5입니다. 생각보다 큰 업데이트가 이뤄진 제품이에요. 이전 대비 144%더 커진 1.28분의 1인치 듀얼 이미지 센서, f2.0 고정 조리개 렌즈, 이미지 프로세서는 단일 AI 칩에서 트리플 AI 칩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덕분에 최대 13.5 스톱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게 됐죠. 최대 녹화 해상도 8K 360도 30프레임, 일반 비디오는 최대 5.7K입니다. 이전부터 강조했던 AI 기능들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요. 후반 컬러 보정에 용이한 아이로그 가마 촬영 기능 추가, 5m 더 늘어난 15m의 방수 성능, 내장 윈드가드로 더 선명한 오디오 녹음, 비슷한 조건에서 약 4-50분 늘어난 배터리 수명, 그럼에도 200g으로 줄어든 제품 무게, 이런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 설명드렸네. 그리고 기존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렌즈를 자가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렌즈 모듈 자체를 꺼내는 건 아니고요. 겉면 렌즈를 갈아치울 수 있는 겁니다. 구조상 툭 튀어나와 있던 렌즈 겉면에 흠집이 날까봐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시죠? 좋은 변화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대거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결이 다른 이미지 품질을 내주는 360도 캠이 됐습니다. 센서 크기가 커지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는 것은 저조도 촬영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전보다 더 다양한 환경에서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디오를 남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물론 그만큼 비싸졌어요. 약 76만원. 일반 액션캠보다 약 2-30만원가량 더 비쌉니다. 교체형 렌즈 키트까지 합치면 86만원이에요. 일반적인 액션캠으로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해당 제품은 지난 4월 출시된 제품이에요. 국내는 모르겠고 해외 기준으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거 들고 물놀이 한번 가셔야죠. 직접 사용해본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꽤 낭만적이에요. MMORPG 게이밍 마우스라 불리었던 커세어 시미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립부에 붙어있는 12개의 버튼들은 한 번 보면 잊혀지기 힘든 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선, 그 다음 무선 모델까지 내놓을 정도로 커세어가 진심을 보였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참 독특해. 어쨌든 그런 시미터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커세어 시미터 엘리트 와이어리스 SE. 수상하리만큼 SE를 사랑하는 커세어죠. 이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입니다.
보통 한정판에 많이 붙이는데 이게 개선 버전에도 붙이기는 해요. 그리고 커세어가 많이 붙이는 편이고 열심히 합니다. 이전 출시된 무선 모델 기준으로 외형은 큰 차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화이트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제품 크기, 무게 이런 건 동일합니다. 119, 73, 42mm. 보기보다 크기가 작은 마우스예요. 비대칭 디자인으로 오른손잡이용 마우스고요. 팜그립에 적합한 제품이죠. 무게는 약 114g. 여러분이 싫어하는 무거운 마우스입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버튼이 몇 개인데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이 무려 16개입니다. 이전처럼 넘버 패널은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저 숫자 패널이 고정된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겨 쓰거나 밀어 쓰거나. 요즘 게이머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오래전 MMORPG들은 단축키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그럴 때 필요한 마우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색깔 말고 달라진 게 뭘까요? 센서 사양이 더 올라갔습니다. 마크맨에서 마크맨 S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최대 33,000 dpi, 750 IPS로 추적 속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더 정밀한 움직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배터리 수명 역시 늘어났어요. 2.4GHz 연결은 동일하게 120시간인데 블루투스 연결 시 최대 500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엘가토 스트림덱 통합화. 구형 시미터도 이 스트림덱과 연계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유기적인 연동이 아니었을 뿐이죠. 이번 SE 모델만 스트림덱과 버추얼 스트림덱 모두 직접적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도 아니고요. 평소 스트림덱을 귀신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 스트리머, 사용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도 이전 무선 모델하고 $10 차이밖에 안 나요. 하지만 $140, 약 19만원입니다. 책상 위로 나뒹구는 헤드셋,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치, 동시에 화려한 조명으로 사용자를 감싸주는 장치. 네 번째 주인공 나노리프 패그보드 데스크독입니다. 한쪽 면은 패그보드, 한쪽은 LED, 그래서 듀얼 페이스. 여기에 USB 허브 기능까지 더해진 3-in-1 LED 스탠드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기존 나노리프 장치들과 연동할 수 있고 4D 라이팅 역시 대응합니다. 단순 무드등 이상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함께 제공되는 4개의 후크로 헤드셋, 컨트롤러 등을 올려둘 수 있고요. 반대로 LED면을 돌려서 책상 위를 빛으로 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LED면은 사용 중 언제든 전원 가능하고요. USB 포트가 제법 많은데 최대 출력이 15W예요. 때문에 노트북과 같은 커다란 장치를 충전하는 것보다 작은 장치들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실용적이잖아요. 제품 내부에는 64개의 LED가 포함되어 있고요. 최대 명도는 50루멘입니다. 그렇게 밝은 수치는 아닌데 사용자 책상 주변을 환히 밝히기에는 충분해요. 더 밝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네트워크 통신 모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나노리프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원격으로 제품을 제어할 수 없어요. 오직 나노리프 소프트웨어와 스탠드에 붙어있는 버튼 하나로만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제외한다면 기존 나노리프 LED들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 애니메이션 지정할 수 있고요. 스크린 싱크 기능을 활용해서 몰입형 라이팅 효과를 줄 수도 있죠. 제품 가격은 약 $60, 하나로 약 82,0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고요. 가격이 좀 나가는데 기존 나노리프 제품들과 동기화를 고려한다면 그 가치는 있습니다. 더 밝은 LED 스탠드를 원한다면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찾는 게 이득일 수는 있죠. 패그보드가 없는 LED 스탠드는 생각보다 많아요. 6월에 가장 뜨거운 신제품은 단연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게이머가 아닌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25년 3월 기준 닌텐도 스위치는 전세계 누적 1억 5,212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체감이 안 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3번씩 구매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세계 50명 중 1명은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닌텐도 더 많겠죠? 그리고 현재 사전 예약 중인 닌텐도 스위치 2는 출시 첫 해만 1,5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2는 제가 지난 4월에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 5월 기준 916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그 신제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S25는 원래 있었고 새로 나왔죠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5 엣지. 디스플레이에 굴곡을 줘서 엣지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치명적으로 얇은 두께의 갤럭시 폰입니다. 티타늄 프레임, 기존 S25보다 더 큰 6.7형 디스플레이, 더 커진 QHD 플러스 해상도, 동일한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 탑재. 그럼에도 무게는 163g으로 고작 1g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께입니다. 5.8mm, 초슬림. 참고로 두께만 따진다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은 2014년도 출시된 비보 X5 맥스였습니다.
4.75mm였죠. 그런데 이게 워낙 개똥 같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갤럭시 S25와 비비는 건 한참 좀 무리수죠. 두께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품을 얇게 설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타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사양은 더 높아졌지만 배터리 용량이 3900mAh로 줄었어요. FHD였던 기존 모델 대비 배터리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전에 있었던 망원 렌즈 빠졌습니다. 망원 카메라 모듈은 구조적으로 두께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위해 제거된 거죠. 그래서 카메라는 오직 2개만 달려 있습니다. 대신 일반 광각 카메라 모듈이 2억 화소예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의 아쉬움을 AI 줌 솔루션을 통해 풀어냈죠. 말이 좋아 AI지 결국 디지털 줌이에요. 실제 광학 줌 렌즈에 비하면 해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 이런 걸 딱히 신경 쓸 것 같진 않아요. 뭐 감수해야죠. 얇은 거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품 사양도 S25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똑같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얇은 갤럭시 폰을 원했던 사용자들에게는 뭐 좋은 대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요. S25 엣지 256GB 기준 148만원부터 시작됩니다. S25보단 비싸지만 디자인을 우선시한다면 주목할 만한 신제품입니다. 제가 준비한 6월의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맨날 이렇게 신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저도 갖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매번 참죠. 사실 참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뭐 있을 때 아껴야죠. 제가 이래봬도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6월도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저 이거 만들 때마다 머리털 빠집니다. 힘들어.